안녕하세요. 김용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산이 되며 상승 중인데 안타깝게 정부는 집값 잡을 생각은 안 하고 팔짱을 낀 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집값 상승을 방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지금 실거주라는 달콤한 유혹에 속아서 부동산을 매수하면 경기 침체발 부동산 폭락의 늪에 빠질 수 있으므로 최소한 올겨울 흐름을 보면서 매수 여부를 타진해야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연속 걸음마 상승을 하면서 2050선에 다가서려고 하고 있지만 다시 미국 다우와 나스닥 지수, 유럽과 중국 상해 지수가 혼돈에 빠지면서 밋밋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과 은은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동평균상 흐름상 곧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저점 매수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집값 버블 당군일의 최고치, 아파트 폭탄 돌리기 찾지 마라. 지금 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자, 대출에 깔려있는 사람 기대고 있지만 이 가계부채발 대출을 잡을 수는 없겠죠. 이게 터지게 되면 결국 이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서울 아파트 버블 정도로 한번 측정해 볼까요? 일단 현재 5억 아파트,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내가 5억 아파트를 산다, 이 5억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 여기 보세요. 5년 상승폭 2.5억 2.5억짜리가 지금 5억으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잡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상승 기대치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5억짜리 매수하면 6억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하락 위험치 4억으로 1억 떨어질 가능성도 반반입니다. 문제는 상승과 하락이 반반인데 폭락 위험치가 있어요. 그동안에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러면 3억까지 급락할 수가 있어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만약에 8억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5년 상승률은 거의 4억입니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배 뛰었다고 보시면 취소. 4억짜리가 지금 8억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8억을 잡는 거고요. 얘도 기대치는 있습니다. 계속 올라간다는 조건하에 9.5억까지 기대치가 있지만 역으로 하락 위험치도 약 1.5억 떨어지니까 6.5억 정도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폭락 위험치가 있어요. 뭐 경제가 안 좋다거나 또는 경제는 뭐 무난하게 가더라도 사이클상 대세하락으로 진입하게 되면 무려 3억이 폭락한 5억으로 곤두박질 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15억 아파트, 고가 아파트를 한번 볼까요? 5년 상승률은 8억이나 올랐습니다. 거의 배 이상 올랐죠? 상승 기대치는 18억, 약 3억 정도고요. 역시 하락 위험치도 12억으로 약 3억 정도 됩니다.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폭락 위험치가 있습니다. 15억 아파트 사서 만약 대세 하락에 진입하거나 혹은 경제위기가 발발하면 볼 것 없이 9억으로 추락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상승과 하락의 기대치는 반반이에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폭락 위험치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파트를 굳이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아파트 미래 전망 좋다고 계속 막 매집하거나 또는 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만 보실 게 아니에요. 지금 뛴 것도 봐야죠. 무엇이든지 항상 고점에 잡으면 사단이 납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폭락할 요인 정말 많다. 지금 경제에서 너무 이제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최근 회복 중이라고 해도 지금 무려 2600선에서 2000대, 심지어는 1800도 찍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은 많이 올라간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보자고요. 미중 무역 충돌, 한일 무역 충돌. 자, 이 두 가지도 앞으로 계속 집값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겁니다. 경기 침체 R, 디플레이션 D, R&D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가계부채 폭탄, 특히 자영업 부채 폭탄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상수지가 지금 계속 격전하고 있고 생산소비 침체, 즉 모든 경제지표들이 급하락하고 있다는 거. 3년간 입주가 계속 증가합니다. 경기도는요 지금 공급 초과잉이에요. 초과잉. 여러분들 경기도 아직도 지금 집이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서울도 그렇게 1, 2, 3년 동안에는 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신도시 택지지구가 널려 있어요. 정말 공급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요. 저출산까지 겹치면. 정부 정책 강화,
다주택 세금 증가 앞으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 6가지 정말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매수하기보다는 한 번 더 조정할 때 실수요자들에도 그때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 탄력 받았다. 최근엔 다시 상승 탄력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보시면 6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지금 먼저 까만 매매 0.1 큰 폭은 아니지만 0.2, 0.3, 8월 9월 들어서도 0.4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값도 계속 아주 큰 폭의 하락을 하다가 거의 비례해서 매매가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올해 들어와서 9월달 현재까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및 평균 응찰사 수의 흐름. 자, 이게 낙찰가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집값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한동안 2018년 8월부터 여기 보시면 거의 한 5월까지는 낙찰가율이 크게 떨어져 있고 응찰자 수도 이렇게 한참 밀리죠. 그런데 6, 7, 8, 9로 올라가면서 계속 지금 이전에 최고치였던 8월을 회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9.13 대체구 아파트 매매 가격 월별 변동률 추이도 보시면요. 서울 보세요. 자, 1월 달에 이렇게 좀 많이 빠졌었죠. 그런데 4월, 5월 지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서울 수도권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 추이. 하지만 거래량은 2015, 16, 17 정점을 찍고 2019년에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문제가 됐어요. 자, 2018년 9월 달부터 지금 최근 7월 달까지 보면 지금 지방 거주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동안 좀 줄어든 듯 하더니 1, 2, 3월 달에 좀 줄어들었죠. 5월까지. 그러다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이건 두 가지예요. 서울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지방 사람들이 사는 거고, 두 번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대광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지나치게 과잉 폭등을 했어요. 거품이 아주 심한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값이 오히려 싸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요, 지금 지방 광역시들 투기꾼들이 계속 돌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는 그 투기꾼들에 대해서 그냥 그걸 모른 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집값 버블 이래, 아무튼 당군 이래 버블이 최고치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강 이남과 한강 이북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고요. 2006년이고요. 2019년입니다. 보시면 한강 이남 한때는 4억까지 4억 밑으로도 내려갔던 게 지금 얼마냐? 무려 9억 4천. 9억 4천을 넘겼어요. 한강 이남의 구들이. 그리고 한강 이북의 구들도요. 한때는 2억 5천밖에 안 갔던 게 지금 6억을 넘겼습니다. 6억을. 지금 보시면 여기 2012년, 13년 기준으로 해서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폭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강 이남이든 한강 이북이든. 그 근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유를 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큰 공헌을 한 게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서울특별시 보세요. 주택임대 등록이 지금 12만, 임대호수가 36만. 경기도 한번 볼까요? 자, 9만 5천. 그리고 가구수는 35만 8천. 그 다음 인천 12,600, 36,000. 이처럼 수도권에 많이 몰려있고요. 무려 111만 5,600. 자, 이것은 작년 8월까지 자료입니다. 최근까지 자료를 더하면 더 늘어났어요. 특히 이 서울하고요. 자, 경기도하고 인천에 집중된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이 인구가 약 50%가 약간 넘거든요. 그거에 비한다면 훨씬 많은 수치가 지금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건 그냥 답이 나와요. 투기입니다. 투기. 실거주가 아니잖아요. 왜 서울에만 이렇게 인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주택임대 사업이. 그러면서 정부는 그걸 권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은 150만 정도로 주택임대 사업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 현 정부 들어서 2017년 8년 보세요. 자, 7만 9천 한 달에 6만 9천. 자, 그리고 3만 6천. 그러다가 2019년 들어서 좀 줄어든 듯 하더니 다시 또 늘어나고 있어요.
주택임대사업의 혜택을 많이 폐지했는데도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 다주택을 끌고 가려면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 자체를 없애야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좀 문제가 됐지만 어찌됐거나 정부가 주고 있는 이 달콤한 꿀이 결국은 폭탄으로 터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 폭탄 터진다. 자, 부동산 폭탄은요, 다음과 같은 과정. 무리한 가계대출을 하다 보면 결국 집값 버블이 늘어나고 결국 집값은 언젠가 폭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그렇다 보면 부동산 부양책을 또 실시합니다. 무리한 가계대출, 집값 버블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혹자는 그럽니다. 아, 현재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집값이 많이 오른다. 그렇지 않아요. 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당이 잡아도, 한국당이 정권을 잡아도요, 자, 집값이 많이 뛰면 억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제 생각은 그래요.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이 잡았기 때문에 집값이 더 뛴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어느 당이 됐던 집값을 누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집값 거품 경기 침체 자료 한번 볼까요?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 지금 여기 싱가포르, 홍콩, 베이징 사실상 중국과 관련된 도시들이잖아요. 이 도시들보다 지금 서울은 21.1.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제껴야 돼요. 너무 거품이 심해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서울이. 사실상 버블 최고치입니다. 특히나 세계 주도시 소득 대비 집값. 자, PIR 이걸 보시면 그리고 평균 임대소득 예상 임대료까지 포함시키는 PIR 이것은 74.7로 세계 1위예요. PIR 규모도 상당히 높지만 PIR 규모는 세계 1위입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노동인구 비율 감소에 따른 미래주택 가격 하락 비율. 지금 2015년에서 2025년 이건 35년까지 약 앞으로 한 10년 또 10년도 아니죠. 뭐 5년 내다보면 서울 18, 다른 나라 도시들 압도하죠. 서울이 가장 집값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자, 만약 15년이 지났다. 39. 이건 볼 것도 없이 많이 하락합니다. 근데 5년, 15년 이게 먼 훗날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은 상승 4년 또는 5년, 하락 3에서 5년이기 때문에 이 한 번 사이클이 10년이거든요. 사이클 한 번 지나가면요, 이거 나중에 저출산에 이 문제가 바로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경기도 너무나 집을 많이 짓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주요국 GDP 대비 부채 비율. 자, 일본은 이미 만기를 정평이 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나라 보세요. 278. 일본은 정부가 주로 부채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이 부채가 많아요. 아주 심각하죠. 오른쪽 월별 정상 수치 지금 계속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적자에서 흑자 지금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 보세요. 직전 낙하하고 있고 지금 1%대로 아마 추락할 것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2019년 가계 수입 전망, 수입은요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연봉 1억짜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고소득이 많이 늘어난 데 비해서 대다수의 또 수입이 적은 분들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크게 늘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주 상당히 좋지 않은 징조죠. 자, 다음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도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경제 심리지수도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자 보세요. 2018년, 자 2019년 2분기 이 짧은 기간인데 190주에서 213주로 크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장사가 그만큼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기가 지금 상당히 빨간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코스피 PR 규모 지금 말만 2000이지 사실상 예전에 1000대 있었잖아요. 코스피 지수 그때랑 똑같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기업이 얼마나 컸는데 아직도 지금 PR 규모가 똑같습니까? 금융위기하고 똑같아요. 왜? 증권으로 돈이 몰리지 않고 부동산으로만 지나치게 몰렸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대기업들이 요즘 부동산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낌새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만 지금 상가 건물이라든가 부동산을 계속 사고 있는데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택 관련 가계부채, 거주주택이 부동산 대출 2014년만 해도 6.8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7.2로 2.5배나 지금 증가한 추세고요. 특히나 핵폭탄이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자, 전세를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갭 투자하고요. 본인은 전세 살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한테 이거 전세자금 대출이니까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로 해서 집을 매집을 해보기 때문에 집을 매수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큰 피해를 봅니다.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자, 이걸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은 이제 폐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디플레이션 보세요. 자산 가격 하락, 소비 위축, 상품 가격 하락, 생산 고용 감소, 경기 침체 가속, 이처럼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다주택 비호 정책 지금 철회해야 합니다. 아직도 다주택에 대해서 너무 혜택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비한다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부동산 부채, 이것은 상당히 또 위험합니다. 보세요. 40만 명이 얼마나 가진 줄 아세요? 자, 상위 40만 명이 가진 집이 177만 채예요. 자, 과연 기득권이 많이 가졌을까요? 일반 서민들이 많이 가졌을까요? 이 40만 명에 대해서 세금을 엄청 두드려 버려야죠. 이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들 월급 많이 받으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유독 주택에 대해서만 혜택을 많이 줘요. 임대사업을 냈든 안 냈든 생각보다 세금이 적단 말이에요. 자, 임대사업을 안 낸 사람도 상당히 때려야겠지만 낸 사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40만 명이 177만 채 싹쓸이한 거 아니나요? 특정인이 부자가 됐네요. 다주택 수요 177만 채, 종부세와 양도세 전액 지금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면제가 어디 있습니까? 누진세 적용해서 세게 때려줘야죠. 다주택 보호정책 탈피하고 다주택 세금을 현실화. 주택임대사업 전면 폐지하고요. 다주택 누진세를 강화하는 게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라도 지금 다주택자들에게 지금 아주 세금 강화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현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자, 오른쪽 보세요. 부동산 부채 증가 후 집값 폭락. 미국은 3.6배 증가 후 폭락했고요. 스페인 3.5배. 그럼 이탈리아 3.3배. 우리나라는 2.8배. 이제 3배 정도면 폭락한 사례가 많이 드러나는데 거의 가까워졌죠.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따지지 말고 서울을 따졌을 때는 이미 3.5배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 터진다면 아마 서울이나 대대광이나 이런 지방의 어떤 광역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집값이 끊임없이 상승하는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좀 쉬었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이걸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자, 집이 버블을 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헛된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집을 잡기 위해서 사람이 날뛰고 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자본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일반인들이 몰려드는 상투장이면서 지금이 바로 부동산의 최정점으로 보이고 있고 경제는 결국 시간이 걸려도 늪에 빠지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투자는 손실과 이익을 최소 5% 그리고 최대 20%까지 염두하여 즐겁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무조건 돈을 벌어야겠다는 압박감을 가지면 심신이 지칠 수 있어요. 김종갑 경제TV에서는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할 테니 일정 부분 떨어졌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시청하시면 결국 수익 창출 가능할 거니까 지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